자, 12월 28일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은 지난주에 그 마지막 영상을 제가 업로드해놓고 공개 처리를 안 하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좀 영상으로만 수업 들으시는 분 같은데 철현님이 말씀해 주셔서 확인해서 공개 처리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포된 자료에서 좀 정정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12, 13, 14단원을 보내드렸는데요. 12단원 비동기 처리라는 주제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단원을 12단원으로, 그 다음에 14단원을 13단원으로 고치겠습니다. 비동기 처리라는 주제가 코드가 좀 되게 복잡한 편인데 이 주제가 쓰이는 게 AJAX라고 하는 단원에서만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을 봐놓고서 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서 차라리 AJAX 정리할 때 비동기 처리 단원을 20단원에 병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2, 13단원으로 그 배포해드린 파일 하나씩 당겨주세요. 이게 더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내용이 우리가 여태까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규칙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 규칙을 적용을 해서 웹페이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건 원래 HTML 파일 안에서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HTML 태그나 CSS를 제어할 목적으로 쓰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는 늘 웹페이지에다가 어떻게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시작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HTML 파일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때 그럼 어디다 작성을 해야 되느냐? CSS나 자바스크립트나 마찬가지로요. HTML 파일 안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 태그 사이에나 끼겨 넣어도 되는데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치는 헤드 태그가 끝나기 전 혹은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입니다. 일단 CSS는 헤드 태그가 끝나기 전에 넣는 게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헤드 태그 끝나기 전에 넣는 거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에요. 요즘은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에 넣는 게 대세예요. 이게 왜 그런지부터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태그 끝나기 전에 넣었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헤드 태그에 자바스크립트가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웹브라우저는 HTML 파일을요, 한 줄씩 차례대로 해석을 합니다. 헤드 태그 해석하고, 메타 해석하고, 타이틀 해석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서술되는 내용이 HTML 태그를 제어하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제어 대상은 어디 있겠어요? 바디 태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해석한 시점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제어할 HTML 태그를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HTML 코드를 다 인지한 다음에 다시 아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러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 전 말씀드린 게 1, 2, 3번이에요. 그러면 바디 태그가 끝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쭉 옵니다. 이 자리엔 자바스크립트가 없어요, 이제. 쭉 들어와요. 바디 태그 안에서 제어 대상을 먼저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등장을 하면은, 아까 그거 제어하면 되네? 라고 하니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코드를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뒷부분에 있는 게 훨씬 더 코드 효율이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실행 속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자바스크립트는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백엔드 코드랑 연계할 때 코드 구성이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다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헤드에 넣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성능은 포기하더라도 코딩 편의성을 조금 이제 중시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웹페이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객체 모델, 객체의 그 설계 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구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될 때, 여태까지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 실행을 했죠. 이거는 Node.js라는 애를 통해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이 브라우저를 제어할 수 있는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안에 주입을 해줍니다. 이런 객체들을 통칭 봄이라고 불러요.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의 창 크기를 제어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을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통해서 진행되는 기능들은 Node.js에서 실행할 때는 작동을 안 하는 코드들이에요. 왜냐면 얘는 웹브라우저가 아니니까. 쉽게 말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될 때만 작동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통칭 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봄이라는 객체는 윈도우스라는 객체로 대표됩니다. 이 안에 하위 객체로서 나머지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window.document 라고 하면 얘는 그 바디 태그 안을 제어하는 일을 뜻하고요. window.location 이라고 하면 얘는 주소 표시를 뜻해요. 모든 객체가 윈도우 밑에 딸린 식구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 윈도우 자체는 생략해도 봐줍니다. 자, 그 중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되는 기능 중에 거의 90% 이상이 이 도큐멘트라는 객체 안에 들어있어요. 얘가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태그를 제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객체를 별도로 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작업하다 보면은 돔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첫 번째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 말 그대로 HTML 문서 구조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 문서를 제어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뜻하기도 하고요. 의미가 두 가지예요. 돔이라는 용어가. 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요 용어는 뭐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해요.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할 때 딱 요거만 집중하세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요거에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미지의 변경해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요. 이것만 염두하시면 사실 자바스크립트는 게임 끝나요. 이 4가지 키워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상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서술을 하느냐. 오늘의 목표가 여기까지예요. 자, 이 4가지 키워드 진짜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 뭐 다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 건 아닌데, 이거 요 4가지 단어를 딱 생각해 놓고서 스스로 되게 뿌듯했어요. 아, 이거 기통차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럼 이 누가에 해당하는 요 who라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 보죠. 자, 얘는 대체적으로 어떤 태그예요. 가끔 웹브라우저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고요. 대체로 어떤 태그예요. 그래서 이 어떤 태그, 내가 제어하고자 하는 그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오면은 객체가 됩니다. 객체라는 거 우리가 클래스와 뭐 객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뭐 그거 작성 규칙 1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대신에 객체라고 하면 이 안에 하위 변수와 그 다음에 하위 함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하위 변수를 특별히 프로퍼티라고 하죠. 하위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그 태그 안에 프로퍼티와 함수가 자동으로 내장이 된다. 거기까지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물론 이게 진짜 정석으로 프로그램을 공부하신 분들이 들으면 설명 참 야매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틀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전혀 틀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직무기술을 익히는 게 급한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찬찬히 여기에다 살을 붙이세요. 잠시만요. 잠바 좀 벗겠습니다. 목소리 엄청 커졌죠. 많이 중요한 겁니다. 자, 원래는 윈도우 도큐멘트인데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윈도우 안에 딸린 식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윈도우 점은 생략해도 봐줍니다. 그래서 도큐멘트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이 도큐멘트를 제가
body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엘리먼트는요, HTML 태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body 태그 안에서 엘리먼트를 가져와요. 무엇에 의해서? 태그 이름에 의해서. 그러면 그 태그를 의미하는 내용을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iv라고 넣어보죠. 그럼 우리가 HTML 작성하면서 div 태그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엘리먼츠예요. 복수형. 그래서 반환되는 객체가 항상 배열이에요. 설령 여기서 의미하는 태그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배열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배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특성이 배열하고 똑같아서 그냥 제가 편의상 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열이 들어오면은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반복문이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써요. 이 태그 네임으로 접근하는 건 잘 안 써요. 자, id 값으로 가져오기입니다. 태그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id가 푸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id 값을 기술하면 됩니다. id 이름에 샵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get element2예요. s 없죠. CSS 작성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id 값은 HTML 문서 안에서 중복되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엘리먼트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클래스입니다. p 태그인데 클래스가 f인 경우, div인데 클래스가 f인 경우. 클래스 속성은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특성을 적용할 때 쓰는 거였죠. 그래서 get elements by class name 여기다가 f라고 지정하면 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모든 태그를 다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형식이 되겠죠.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업을 하면서 요 네 가지는 사실 기억을 1도 안 해도 상관없는 기능이 생겼어요. 쿼리 셀렉터, 쿼리, 지리하다입니다. 셀렉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CSS 선택자입니다. CSS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선택자의 표현식을 여기에 다 서술할 수 있습니다. 샵 A 안에 .hello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방식의 선택자를 다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CSS 선택자를 서술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겠죠. 자, 얘는 id로 접근할 때 샵 붙어야 되고요. 클래스 접근할 때 점 붙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CSS 선택자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얘는 CSS 선택자의 형태에 상관없이 단일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술한 셀렉터를 적용받는 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첫 번째 요소만 반환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가져와야 될 때는 쿼리 셀렉터 all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열처럼 반환을 해요. 자, 1번 헬로 월드 1.html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1, 2, 3번 예제는 굳이 실습을 안 하셔도 큰 상관없는 애들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일부는 에러를 지금 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에러입니다를 보여드릴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던 콘솔.log 기능은요, 자, HTML 파일을 폴더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CSS 할 때처럼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HTML을 가동하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떠요. 환경에 따라서 이 개발자 도구 메뉴가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기능은 동일합니다. 여기 콘솔이라는 탭에 출력이 됩니다. 콘솔.log는요. 마지막에 있는 라이브리로드 어네이블드라고 하는 건 지금 라이브 서버를 통해 가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한 줄씩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쭉 자바스크립트까지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구문을 해석하려는 시점에서 document.getElementById foo, 그러니까 id 값이 foo인 태그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웹브라우저는 아직 요만큼밖에 읽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 범주 안에 id가 foo인 태그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인지를 못하고요. 리턴되는 거는 널, 비어있다 라고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못 찾아도 에러는 아니에요. 근데 널이라는 거는 빈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 안에는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딸린 식구가 없죠, 얘는. 왜냐면 태그를 못 찾았으니까. 태그를 못 찾았으니까 이 푸라는 자바스크립트 변수는 비어있는 값이 돼요. 자, 그럼 다음 줄로, 여기는 에러가 아니에요. 여긴 정상이에요. 에러가 안 나요. 못 찾았을 뿐이에요. 근데 다음 줄 보면 빈값이라고 했잖아요, 이 푸가. 근데 그 안에 있는 이너 HTML을 쓰래요, 프로퍼티로. 비어있는데 안에 딸린 식구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는 애인데 자꾸 쓰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inner HTML이라는 프로퍼티를 쓸 수 없다. 혹은 읽을 수 없다. 비어있는 객체의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웹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나면요, 그냥 다 때려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의도한 바대로 작동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답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실습 코드 드리잖아요. 그거랑 작성한 게 잘못된 게 없는지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세요. 그거는 프로그램 공부가 아니에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에러가 눈에 안 보이면은 이거 한 글자 한 글자 다 대조해보세요. 진짜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하세요. 개발자 도구 열면은 여기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걸 통해서 1번 helloworld 1.html에 24번째 줄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이건 24번째 줄에 27번째 글자란 뜻이거든요. 글자 수까지는 필요 없고 라인 수만 기억을 하세요. 자, 24번째 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대요.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cannot set property, 속성을 설정할 수 없다. 널의 속성을 설정할 수 없다. 얘가 지금 속성이잖아요. property. 자, 푸가 그럼 널이란 뜻이에요. 푸가 널이면은 주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주어에 대한 속성은 당연히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에러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셔야죠. 얘가 널이라고 이 푸가 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내가 잘못 생성했구나. 그러면 문제는 푸를 생성한 곳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이 에러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답 노트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꽤 많은, 제가 이걸 매 수업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에러 메시지만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로 이 메시지를 포스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소스 코드까지 곁들여가면서 되게 열심히 해놓거든요. 자, 톡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HTML에서 작성하자마자 만난 첫 번째 에러인데 그럼 얘가 수준이 높은 에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저렇게 블로그에 자랑하듯이 써놨겠어요? 아니에요. 저거 본인들이 공부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예요. 개발자 블로그는 본인들이 공부한 히스토리를 남기는 곳이지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작성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적어도 똑같은 에러 만났을 때 내가 또 헤매지는 말자라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예요. 이거 일일이 에러 난 거 기록 남기는 게 되게 귀찮으실 수 있는데 진짜 이거 하시고 안 하시고가 진짜 달라요. 지금이야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몇 줄 안 나오고 많은데요. 제가 이제 취업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명 가까이 수강을 하고 아침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6개월 정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거의 20명 중에 진짜 6개월 동안 이거를 다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5명도 안 돼요. 제가 이거 강제하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한 명 거 이제 보여드리면은 처음에는 진짜 간단한 에러 메시지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방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에러가 났고 자기가 뭘 실수했고 이걸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과정을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진짜 이게 나중에 큰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개만 더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파일이 아까 에러가 난다 했잖아요.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여기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아직 HTML을 다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첫 번째, 웹브라우저가 여기 다 읽을 때까지 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 못하게 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드로 발전이 되는 건데요. 아까랑 똑같은 구문을 함수로 묶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호출하기 전에는 실행을 안 하죠. 그 다음에 바디 태그에다가
onload라는 속성을 걸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제에 해당을 해요. 바디 태그의 onload라고 하는 속성은 웹브라우저가 HTML을 끝까지 해석한 직후를 의미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HTML 끝까지 다 인식하면 스타트라는 걸 호출해라 라고 콜하니까 일로 돌아가서 여기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웹브라우저가 여기까지 다 인식을 했으니까 이 풀라고 하는 애가 이 h1 태그라는 걸 압니다. 그럼 inner HTML은 뭐냐? 여기에요, 여기.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자, 이 푸 태그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다가 hello world라는 값을 넣으래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래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실제로 hello world가 출력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작동 원칙은 HTML 제어라고 제가 오늘만 해도 지금 되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HTML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요. 이건 내가 작성한 소스코드 원본이에요. 이걸 열면은 지금 작성한 소스코드 원본이 그대로 나오고요. 라이브 서버를 가동하면 밑에 이상한 코드가 좀 자동 삽입되긴 합니다. 자, 똑같죠? 분명히 h1 태그 안에 비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비어있는데. F12를 다시 눌러볼게요. 개발자도. 여기 보면은 요소라고 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HTML 구조를 CSS 작성하면서 HTML 구조를 이제 확인할 때 쓰던 기능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 요소라는 부분은요,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가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푸 안에다가 헬로월드라고 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진짜로 푸 안에다가 우리가 명령한 대로 헬로월드라는 값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작성했을 때는 이 푸 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만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실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작동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내린 이 명령이 HTML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상상을 하세요. 계속.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쫓아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가 위쪽에 있고 HTML이 쭉 해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겁니다. 뭐 굳이 함수 만들 것도 없고요. 그냥 바디 태그 직전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웹브라우저가 한 줄씩 해석을 해요. 스크립트를 실행할 시점에서 이미 모든 HTML 구조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을 가져와라. 아, 아까 걔. 그 안에다 내용 넣어라. 아, 여기다 넣으래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가장 실행이 매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작성하실 땐요, 무조건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넣으세요. 요즘은 그게 국룰이에요. 자, 1, 2, 3번 중에 그래서 실습을 굳이 하신다면 3번만 하시면 됩니다. 1, 2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와, 여기까지면 저 혼자 이제 거의 40분 떠들었네요. 간단하게 3번 예지만 먼저 실습해 보시고요.
파일 하나니까 10분이면 되시겠죠? 예, 3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할게요.